안녕하세요. 태율관상역학원의 이도기 원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전에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동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태양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절기랑 맞아 떨어진다. 태양의 움직임과 달의 움직임의 그런 변화에 의해서 인간사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동양학을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흥미있는 주제가 될 수 있고, 또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관심 없을 수도 있으니까 관심 없는 분들은 킵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끝까지 들으시면 그래도 동양학의 원리, 특히 사주의 원리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이게 인간사에 영향을 주겠구나, 특징들은 잡아내시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건데요, 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일반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 드는데, 우리 음력의 개념 있잖아요. 음력의 개념은 동양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동양에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서양에도 이런 그 음력의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대 켈트족에 콜리니 달력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력과 음력을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달력들이 고대에 많이 그 벽화나 이런 데서 찾아낼 수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표기하는, 태양과 달의 기운을 다 표시하는 그 콜리니 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서양에서도 그렇게 태양의 움직임과 달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때도 농사, 시간과 날짜를 정하는데 많이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중세 농민의 필독서라고 하는 알만악이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종의 시기를 나타내는 거, 그것도 음력과 양력의 시간대를 파악해서 이제 나뉘는 그런 책이었고요. 20세기 들어서 루돌프 슈나이더라는 분이 계세요.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을 주장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이런 태양과 달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기도 했고요. 서양에도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달의 기운 그리고 태양의 기운을 잘 믹싱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심에는 거의 대부분 농법, 농사의 개념이 훨씬 많이 먼저 들어가 있다. 겉은 태양의 움직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요거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서는 또 달의 움직임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겹치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걸 연구한 것이 사주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아주 심오하죠. 심오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자연의 현상에 인간을 대입시킨 거예요. 자연이 돌아가는 거에 인간이 들어갔을 때 요런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요런 움직임이 있겠구나, 요런 운명을 타고 가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이제 사주의 진면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운명학을 우리가 논할 때요, 제가 주장하는 거기도 한데, 운명학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변하는 것 같은데도 고정값들이 있어요. 그걸 잘 읽어내는 것이 운명학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사주랑 관상이랑 같이 이렇게 논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물론 사주 안에도 고정값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이라고 하는 4가지, 사주, 팔자라고 하는 그 8글자는 변하지 않겠죠. 근데 그 변하지 않는 곳에서 뭐가 흐르죠? 운의 흐름이 흐르죠. 대운이라든지 세운이라든지, 세운과 대운 안에서 형충파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변화물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변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가 절묘하죠. 해의 기운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의 기운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잘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변수가 또 뭐 있다? 관상은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리고 여러 매체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 사주가 악보로, 음악으로 따지면 악보라면 관상은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정값이죠. 근데 또 관상도 고정값만은 아니에요. 기색이라든지, 우리가 살면서 좌우가 변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름이 늘어지는 것에서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얼굴의 표정, 행복하냐 슬프냐 좌절감이 있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 이것도 변화죠. 그러니까 이 운명학이라는 건 굉장히 변화무쌍한 겁니다. 다른 데로 샜는데 다시 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같은 계절에 다른 운명, 겨울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태어났냐가 또 다르지만 그 계절적 요소 안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요게 뭐냐면 해의 움직임 안에 달의 개념이 또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장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지라는 안에 숨어 있는, 품고 있는 그 천간의 기운들이 있어요. 그걸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그걸 팔품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창광학회 우리 김성태 선생님이 주로 주장하시는 건데요. 저는 이 이론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품이라 그래요. 요거는 45일을 나눠서 8개 나눠요. 그러면 360거든요. 그래서 그 45일 구간 안에 또 각자에 맡겨준 의무가 있다. 직무가 있다, 직무. 그렇게 보는 게 팔품의 개념입니다. 당령과 사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령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 계절에 그 월령에 태어난, 그 달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환경. 예를 들어서 추월생, 양력 1월달이 추월인데 추위를 견뎌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주에 추월생이 불화자가 사주 내에 화자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지장간은 시간에 따라 쪼개진 임무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자축월령 같은 경우는 의식이에요, 의식이. 자축월령 같은 경우는 자월이 임하고 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초기에는 임에 해당되고 개는 중기, 말기를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이 사람이 잘하는 임무가 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지장간을 보는 아주 재미나는 관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당령은 마치 남자들 국방의 의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당령이에요. 근데 군대 안에서도 직무가 다르지 않나요? 뭐 통신병, 운전병, 의무병,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사령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당령은 입영 통제를 받게 되는 거고, 사령은 그 안에서 취사병이냐, 행정병이냐, 운전병이냐, 경계병이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 이게 이제 사령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같은 연구원이라도 그냥 연구 개발이냐, 상품 개발이냐,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중요하게 할 거는 뭐냐면, 이걸로만 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주 전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환경과 직무 능력은 그런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를 보는 게 전체 사주를 분석해야 되죠. 또 하나 제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런 악보의 형태를 내가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악기의 상태냐를 또 봐요. 그게 관상이죠. 그 두 가지가 정확히 결합되면 이 사람 환경에 놓여져 있고 이런 직무를 갖고 있는데 그걸 실행할 수 있어 없어, 지금은 좀 힘들겠네,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겠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주변의 환경, 사주의 나머지 글자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관상의 특성들을 잘 리딩을 해서 제대로 된 흐름을 타고 갈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이거는 좀 따져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얘기할 것은 뭐냐? 태어난 달에 팔품으로 얘기하면 그때 월령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환경이 주어지고, 또 지장간이라고 하는 사령에 따라서 직무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일단 이것만 오늘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해의 움직임, 24절기, 양력, 그리고 달의 움직임, 음력. 그것을 잘 결합해서 그 기운에 교차하면서 일어나는 그 기운들, 그걸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 갖고 있는 것이 인간상에서 어떤 환경에 놓여지고 어떤 직무 능력을 갖고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볍게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올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을, 알림 설정까지 새로운 정보를 그때그때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